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성용 국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애매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고 현장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한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 역시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 입찰 법정을 제가 주로 가는 데가 중앙법원이고 또 동부지원, 서부지원, 북부지원 간혹 이제 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자 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가는 강남에 금액대가 있는 물건들은 역시나 입찰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물건 좋은 것들이 있어도 사람 숫자 자체가 줄다 보니까 금액대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낙찰자만큼은 그래도 본인이 반드시 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2등, 3등, 4등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숫자도 한 명일 때도 있지만 두 명, 세 명 뭐 요 정도 선에서 입찰자가 뭐더 이상 없는 이런 상황들도 막 속출하고 있고, 5억에서 한 10억 사이 이런 물건들은 입찰자가 열 몇 명씩 막 이렇게 붙는 경매 물건들도 제법 있습니다. 요즘 집이 워낙 귀하고 전세도 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 때문에 향후에 전세집을 확보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집을 직접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매로 집을 매수하는 이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억대 10억 좀 넘는 이런 물건들 중에서 간혹 입찰자 수가 뭐 10명 이상씩 나오는 물건들도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수요자, 수요자 위주의 그런 부동산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투자는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내 돈으로 현금으로 다 물건을 산다. 투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몰리는 물건들은 이게 몰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덩어리가 있든지 대부분의 물건들은 입찰자 수가 확 줄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지금 강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두 건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두 건이 다 공교롭게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전입자, 임차인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선순위 전입자,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그 사람의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지금 두 건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요. 요즘 이상하게 유난히 이런 물건이 많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전입자, 임차인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물건들을 제가 이 두 가지 물건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요런 사항들은 요러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사실 이 건에만 좀 국한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한 패턴들을 항상 보이고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요 두 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분석하실 적에 한번 조금 참고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이 그 삼성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지금 이 물건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28억대 29억 정도 하는 물건이 23억 2천인데 이게 115동 1층입니다. 101호.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선호도가 떨어지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시세가 지금 현재 형성된 금액이 33억에서 35억 정도입니다. 근데 1층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31억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억대 중후반, 31억 살짝 넘는 요 정도 수준의 시세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순위 전입자가 있습니다. 선순위 전입자가 2019년 2월 25일 요 날짜에 들어왔습니다. 실제 임차인일까 하니까, 여러분, 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 최선순위 설정, 근저당, 그죠? 압류, 가압류 같은 채권 채무에 관련된 등기 최선순위 설정일, 우리가 흔히 말소기준 등기라고 하죠. 빠른 전입자입니다. 빠른 전입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이 맞다면 우리가 보증금을 그대로 인수를 해야 되는, 이 사람이 권리신고 플러스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는 맞는데
권리신고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했으면 확정일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확정일자 제때하고 그리고 그 배당 요구도 제때하고 했다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물건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2019년 1월 달에 115동에 1층에서 전세 7억 5천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115동이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지금 이게 1호란 말이에요. 101호. 그러면 2, 3, 4호일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토부의 실거래가도 있고 뭐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 하죠. 국토부 실거래가는 이 동이 없습니다. 오로지 층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닌 말로 101동부터 지금 115동이니까 115동까지 중에서 1층을 다 살펴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죠.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 아실 같은 곳은 115동까지는 나옵니다. 115동. 1호, 2호, 3호, 4호 4개 호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1.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 좋은 점이 이전 또 임대차 관계도 예전 이력도 나옵니다. 예전 이력 보니까 2015년에 2월 달에 날짜가 12일인가 이 날짜에 6억 5천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똑같은 날짜 2015년 2월 12일 동일 날짜에 6억 5천짜리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보증금이 7억 5천이다 이렇게 파악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기 7억 5천을 안고 가면 그럼 30억 7천입니다. 시세에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만에 하나 7억 5천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혹은 인수를 하되 7억 5천보다는 훨씬 더 작은 어떤 경우냐면 전세를 월세로 바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왜냐하면 등기부를 보면 그 사이에 막 돈들이 오고 갑니다. 대출하고 대출 근저당 말소하고 또 대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업체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또 왕창 또 했어요. 21억을 했습니다. 21억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하면서 뭘 설정했냐? 여러분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줄 때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경우 전세권 설정 이때 언제 하느냐? 소유자가 그 집에 살고 있거나 아직은 임대차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5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요 정도 금액으로.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로 전세권 설정하는데 21억을 빌려주면서 1,000만 원짜리 건물 전부에 대해서 대부업체가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철저하게 따집니다. 선순위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럼 선순위자가 있으면 무상거래 항의서를 받든 뭐 어떤 갖은 방법을 써서 자기들이 순위가 확보되게끔 자기들 채권이 확보되게끔 하는 그런 액션을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억 5천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분명히 전세가 7억 5천이 있었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7억 5천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21억을 대부업체에서 빌리면서 전세권 설정 1,000만 원짜리를 했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그럼 전세권 설정할 때 소유자하고 그제 관련된 서류도 같이 해서 집어넣었을 텐데. 그럼 그때 임차인이 있던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도 여기다가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사람. 이상하죠? 그리고 이걸 또 탐구를 또 조금 더 해보니까 이 소유자분이 옛날에 좀 여러 가지 그 인근에서 그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장 비슷한 그런 좀 일들을 많이 하셔서 연세 좀 드신 분들이나 오래 부동산 하신 분들은 이분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 사이에 요 전입해서 들어오고 난 이후에 21억까지 요때도 많은 대출이 왔다 갔다 하고 최종적으로 21억 전세권 설정 1,000만 원. 그리고 부동산에서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 이때 즈음의 기억으로 해서 매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뭐 월세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입찰을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못 들어갈까요? 제가 집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분 같으면 31억 7천 써서 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억 7천이면 그냥 시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시세로 사든지. 안 그러면 만에 하나 이 7억 5천이 없다면
최소한 6억 이상, 5, 6억 정도 싸게 이제 이 집을 장만하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요즘 집값이 많이 좀 집값 때문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다들 불안해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작년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 10 정도 올랐다고 치면 지금 한 2, 3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부동산은 특히 강남에 쪽에 있는 강남 서초 이곳에 있는 부동산들은 전형적인 우상향 형태의 부동산은 올라가면 다시 거슬러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불가역성, 비가역성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잠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도 큰 그 그래프로 보면 결국은 우상향이고 작게 보면 톱니바퀴 형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라면 이 타이밍에 아마 들어갈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한번 그 재미로라도 내 같으면 이 상황에서 들어갈까 말까 한번 재밌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